자, 여러분들 그 미적분 K반 세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등비급수를 본격적으로 잘 다뤘었고, 자, 내용 잠깐 정리해 보자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항 A가 0이거나 또는 공비 R이 -1 초과 1 미만일 경우에 수렴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렴하는 값이 결국에는 1 공비 R분의 첫째 항 A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었어. 근데 이제 그것까지가 기본이라고 치면 이제 등비급수에 활용해서 처음에는 잠깐 순환소수, 그 다음에는 도형 내에서의 활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결국에는 수능 문제 27번에서 등비급수 이제 도형 관련된 문제가 분명 나올 거고, 사실은 R과 A를 도형 속에서 구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결국 그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이기 때문에 쌤이 개념 설명할 것은 많지는 않으나 대신에 각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공비 R과 첫째 항 A를 구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거라는 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도형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일단 나와 있는 등비급수의 하나의 예시가 순환소수입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많이 까먹었을 텐데 중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순환소수를 공부를 했었죠. 순환소수라는 건 무한소수인데, 즉 끊임없이 소수점 아랫부분이 이어져 나갈 건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의 반복이 이루어질 거니까 걔를 우리가 등비급수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소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0.7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0.7777777 해서 7이 무한히 반복될 거란 얘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어? 자, 10 빼기 1인 9에서 위에는 7이 올 거여서 9분의 7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꾼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거의 공식처럼 암기해서 쓰던 거였는데, 사실은 얘의 베이스가 무한급수, 그러니까 급수로 얘를 등비급수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0.77777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거 아니겠니? 자, 첫 번째 항이 0.7, 그 다음 0.07, 0.007, 0.0007. 자,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 있는 얘를 다 더하시면요, 결국에는 얘가 0.77777 하면서 무한히 뻗어져 나갈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요, 쌤은 이 0.7땡이라는 순환소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보세요. 처음에 0.7, 10분의 7 더하기 0.07, 100분의 7 더하기 1000분의 7 하는 식으로 무한히 더해져 나갈 거란 얘기고,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항들이 각자 등비수열의 항들이 아니겠냐는 얘기야. 실제로 봐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10분의 1이 곱해지고요,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도 10분의 1씩 곱해지니까 결국에는 얘는 등비급수에 해당할 것이고, 걔가 마지막에 수렴하는 급수의 수렴값은 결국 1-R분의 A일 거니까, 자, 1에서 공비 10분의 1을 빼고 첫 번째 항인 10분의 7을 분자에 올려주면 결국에는 10분의 9분의 10분의 7이니까 자, 9분의 7로서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공식처럼 써왔던 9분의 7이라는 방법론에서 급수로 등비급수로 이 문제를 해석해도 여전히 9분의 7이라는 결론에 갈 거니까 우리가 순환소수라는 친구에 대한 관점을 이제 급수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워버린 순환소수를 다시 이 미적분에서 꺼내드는 이유는 얘가 등비급수의 한 예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서 활용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쌤이 이와 관련해서는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가 개념 익힘 1번에서 나왔을 거니까 거기서 발전 문제를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 발전 문제 139번 문제를 보면 자, A1, A2, A3, A4에서 AN이라는 수열이 쭉 진행이 돼 있는데 그 수열에 대한 파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일반항 AN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항을 세웠을 때 그 일반항과 관련된 항들의 역수가 지금 뺄셈이 돼 있고 그 역수에 대한 뺄셈을 급수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걔를 한번 살펴볼 거란 얘기야. 자, 첫 번째 항부터 한번 적어볼게. 자, A1이란 친구는 쌤이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1이라고 빠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서 또 한번 해주겠지. 1-10분의 1분의 10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그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그러면 A2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10, 10, 10 반복될 거니까 얘 하나만 해줄게. 그럼 봐봐. 10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0.10101010 계속 나아갈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0.10 더하기 0.0010 더하기 0.000010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 게 더해진 값을 얘기하지 않겠니? 맞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00분의 10이고요. 10분의 1이었어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항이 10,000분의 10이고요. 자, 약분을 쓰자. 첫 번째 항이 10분의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10,000분의 10이니까 1000분의 1이고요. 세 번째 항은 그러면 100,0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무한히 더해서 나갈 건데 얘도 등비 급수에 해당이 되니까 자, R이 지금 몇이죠?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R분의 100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이 10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100분의 99분의 자, 쓸게. 100분의 99분의 10분의 1이어서 약분을 싹 처리해주면 결국 99분의 1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갈 거죠. 따라서 A2를 다시 한번 쓰면 얘는 99분의 1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A3를 풀어봤을 때 자, A3라는 친구는 999분의 100이 나올 겁니다. 자,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A4라는 친구는 9999분의 1000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 수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니? 쌤이 만약에 AN 일반항을 정의한다고 치면 봐봐 9, 99, 999, 9999 얘를 편하게 쓰면 N이란 친구는 자 AN이란 친구는 10의 N제곱에서 1을 빼내가 분모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위에는 10의 N-1승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랑 다 부합하죠. 일치하죠. 아, 그래서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풀 건데 n이 1일 때부터 자, 시작을 해서 무한대번째항까지 급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a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을 대입해 놓고 역수를 취하겠죠. 그럼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역수를 취하면 밑에는 먼저 10의 n제곱 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 먼저 등장할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 빼기 이번에는 n이 들어간 거에 역수니까 10의 n-1제곱 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취해질 거란 얘기죠. 괜찮아?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쌤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통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통분하기 전에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 봐봐.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면 10이죠. 맞지? 그 다음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면 빼기 10의 n승분의 1이죠. 그 다음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면 또 한 번 10이야. 근데 뺄셈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10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약분이 되면 10의 n-1승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의 n-1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괜찮니? 흐름 잡았어? 좋아. 그러면
10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내가 적을 거는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10의 n-1승분의 1이다 라고 적고요. 빼기 10의 n승분의 1이다 라고 적으면 이 식이 정리된 게 얘가 아닐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앞에 뭐가 처리되어 있는 거냐면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번째항까지 다 더한다가 처리되어 있는 거지.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해내면 얘가 정답이시겠죠. 근데 잘 봐봐. 어차피 시그마라는 친구는 뺄셈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그것도 지금 뭐냐면 각자가 수렴한다는 사실이 명확해. 왜? 얘는 10분의 1의 n-1승이고 얘는 10분의 1의 n승이니까 둘 다 뭐야? 등비수열이죠. 즉 얘는 뭐야? 등비급수를 각각 구해서 빼란 얘기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나 얘나 어차피 똑같이 공비는 10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면 자 1-r 10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면 1이 탕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1이 될 거여서 자 첫 번째 항 1이죠. 여기서 뭘 뺄 거냐면 자 얘도 똑같이 1-r 10분의 1을 취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얘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끝까지 계산하면 자 10분의 9분의 1이기 때문에 앞에는 9분의 10이 이렇게 나오실 거고 얘는 10분의 9분의 10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1이 이렇게 나오시겠지. 둘을 뺐기 때문에 정답은 9분의 9여서 1이 될 거고 결국 정답이 1로 끝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순환소수 A1, A2, A3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결국에는 AN이라는 일반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바대로 AN 플러스 1분의 1 또 AN분의 1을 계산하려고 해봤더니 통분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겠으나 어차피 뭐 하트 분배를 해도 똑같을 거고 분배했더니 결국 이 구조만 나와서 두 개의 등비급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게 현재 139번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순환소수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이유는 확실히 도형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왜? 그 친구가 수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익힘 2번으로 넘어간 순간 약간 점의 극한, 길이의 극한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형을 준비할 준비를 슬슬 합니다. 그쵸? 자, 개념 익힘 2번에 보면 점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엔 발전 문제 142번을 쌤이랑 같이 풀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5를 출발해서 P1, P2, P3로 움직인다. 자, OP1의 길이는 4고요. 그 다음에 P1, P2의 길이는 4분의 3 OP1이니까 첫 번째 길이의 4분의 3을 곱한 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P2, P3는 또 한 번 P1, P2라는 길이에 또 4분의 3을 곱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점점 4분의 3씩 계속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한없이 이 과정을 진행을 시킬 건데요. 근데 항상 60도씩 구부러지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자.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Y좌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네? 그러면 자 5에서 P1 갈 때 X좌표의 변화, P1에서 P2 갈 때 X좌표의 변화, P2에서 P3 갈 때 X좌표의 변화, P3에서 P4 갈 때 X좌표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얘가 결국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P1의 좌표를 구하면요. P1의 X좌표만 생각하겠습니다. X좌표만 구하면 당연히 4만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P1의 X좌표는 4로 일단 결정이 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고 나면 자, P2의 X좌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닐까 얘들아? 자, 이 길이가 4였어. 그러면 4분의 3을 곱했으니까 이 길이는 3이 될 거야. 자, 이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쌤이 이렇게 수선을 내려봤을 때
그럼 여기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는 2분의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1대 2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P2라는 친구의 x좌표는 P1이라는 친구의 x좌표에서 2분의 3만큼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쌤이 P2의 x좌표를 쓰려고 봤더니 4에서 2분의 3을 이렇게 뺐을 거란 얘기죠. 괜찮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이 길이가 3이었잖아. 그러면 또 한 번 이 길이는 거기다 4분의 3을 곱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 4분의 9가 이 길이가 될 텐데 또 한 번 같은 수선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60도니까 1대 2의 비율이 또 성립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P3라는 친구는 얘의 절반인 8분의 9가 한 번 더 더해진 빼진 친구겠죠. 뺐겠죠. P3를 뺐을 거야. 왜? 또 한 번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따라서 P3라는 친구는 4에서 2분의 3을 빼고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8분의 9도 더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이 타이밍에 쌤이 조금만 문제를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살짝만 지워놓고 진행을 하면 자, 이 길이가 현재 4분의 9였습니다. 그러면 P3, P4를 잇는 저 길이는 당연히 얘의 또 4분의 3배가 되었을 테니까 여기다 4분의 3을 곱한 값 16분의 27이 나왔겠죠. 아, 이 길이가 현재 16분의 27이네. 그러면 P4라는 친구의 x좌표는 4에서 2분의 3 빼고 8분의 9도 빼었으나 이번엔 오른쪽으로 16분의 27만큼 이동할 거니까 뒤에다가 16분의 27을 이렇게 적어놨겠죠. 자, 이래놓고 한번 우리가 추이를 보자는 얘기야. 잘 봐. 처음에 4가 있었어요. 근데 왼쪽으로 한 번 깎이고 두 번 깎인 다음에 다시 꺾게 되면 이번엔 한 번 플러스가 되죠. 그럼 우리가 P5를 예상해 보는 거야. P5는 여기 있을 거고 얘는 분명 P4에서 뭔가 또 줄어들었겠죠, x좌표가. 그 다음 P6인 여기 좌표는 또 한 번 줄어들었을 거야. 그러고 나서 P7은 다시 한 번 늘어났을 거고 또 줄고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따라서 내가 감히 P5를 예상을 하면 4에서 2분의 3이 한번 빠지고 8분의 9도 한번 빠졌는데 거기서 16분의 27을 한번 더해졌어. 그 다음에 뭔가 또 빠지겠죠. 근데 뭐가 빠질까 봤더니 자, 얘에서 몇을 곱했더니 4분의 3을 곱했더니가 아니네. 얘에서 4분의 3을 곱해도 얘가 안 나오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분의 3 나오죠. 8분의 9 나오죠. 그 다음 16분의 27 나오죠. 얘네들끼리는 현재 계속 4분의 3이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16분의 27에 대해서 P5까지만 한번 계산해보면 자, P4에서 P5까지의 거리가 또 한 번 4분의 3이 곱해져서 64분의 81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x좌표의 변화는 그의 딱 절반만큼만 이루어졌을 거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128분의 81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빠질 건데 128분의 81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정리하면 2분의 3이 빠졌다. 그 다음엔 얘가 4분의 9이기 때문에 8분의 9가 빠졌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냥 절반이 아니라 생으로 더해질 거기 때문에 16분의 27이 더해졌다. 그 다음은 다시 절반만큼, 다음 길이의 절반만큼 빠졌다. 다음 길이의 절반만큼 빠졌다요. 근데 그 다음에 늘어날 때는 다음 길이만큼 늘어날 거죠. 자, 생각 좀 복잡해지는데
자, 3의 절반만큼, 4분의 9의 절반만큼, 그 다음 그냥 16분의 27만큼. 자, 쭉 진행됐을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엔 몇이 빠질까요? 자, 64분의 81인데 걔에다 또 4분의 3을 곱해놓은 친구에 2분의 1만큼 빠질 거니까 결국 또 8분의 3이 곱해진 친구가 빠질 거야. 그러면 64분의 81에서 8분의 3을 곱한 애만큼 빠지니까 뺄 때 64분의 다음 거 쓰는 거야. 다음 거 P6를 쓰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거기서 64분의 81에서 8분의 3을 곱한 친구를 뺄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이 Pn은요 4라는 첫 번째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순서가, 자, 대각으로 한번 이렇게 빠지고요. 한 번 더 빠지고요. 그 다음 한 번 더해지는 구조니까 이거 한 번 빠지고 다음에 얘가 빠졌죠. 그 다음 이거 한 번 빠지고 다음에 얘가 빠지죠. 그렇게 되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64분의 27이 곱해졌을 거야. 맞니? 얘에서 64분의 27을 곱하면 얘가 돼. 또 얘에서 64분의 27을 곱하면 얘가 돼요. 맞지 않아? 그러니까 빼는 친구들이 64분의 27을 공비로 해서 규칙을 맞춰서 빠질 거고, 더하는 친구를 생각해 봐도 16분의 27이 더해졌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길이가 얘 4분의 3이었다면 이 길이는 4분의 3을 또 한 번 곱한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이죠. 그러면 그 다음 거에 더해질 거는 64분의 81에다가 16분의 9가 이렇게 곱해진 애가 더해질 거면 얘도 보면 64분의 27이 곱해지지 않았어? 64분의 27? 따라서 자, 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빠진 거랑 그 다음 규칙에서 빠진 거를 생각하면 64분의 27, 두 번째 빠진 거랑 그 다음 턴에 두 번째에서 빠진 거 계산해도 64분의 27, 얘까지 계산해도 64분의 27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4에서 뺄셈 하나가 등장하고요. 뺄셈 하나가 등장하고 덧셈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 뺄셈이 등장하고 뺄셈이 등장하고 덧셈이 등장해요. 그런데 얘에서 얘가 64분의 27이 곱해지고 얘에서 얘도 64분의 27이 곱해지고 얘에서 얘도 64분의 27이 곱해지니까 결국에는 통째로 봤을 때 이 변화에서 다음 변화로 갈 때마다 64분의 27이 곱해진 애가 계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뭐 하시면 될 거냐면 이 변화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 64분의 27이 매번 곱해진다고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자, 결국에는 4에서 뺄 거예요. 누구를? 네모들이 다 더해진 애를 뺄 거야. 그 다음 세모들이 다 더해진 애도 뺄 거야. 그 다음
동그라미가 다 더해진 애들은 더할 거야. 이게 결국 x좌표의 변화겠죠. 그러면 네모란 친구는 당연히 등비급수인데 어떤 등비급수냐면 r이 64분의 27이고 즉 1-64분의 27이 되고 첫 번째 항은 몇이었냐면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뺄 건데 1-64분의 27이 되고 첫 번째 항이 8분의 9였던 친구를 내가 등비급수처럼 다 더해서 빼게 되겠지. 얘도 빠질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더할 거는 똑같이 1-64분의 27인데 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뭐가 더해졌어? 16분의 27이 이렇게 더해졌죠. 그럼 이제 마무리만 지어볼게요. 4에서 뺄 겁니다. 자, 4에서 빼요. 4에서 빼는데 얘 같은 경우에 64분의 37이 되죠. 이렇게 64분의 37이 돼. 근데 자, 2분의 3이 이렇게 대입된 게 빠질 거고 8분의 9가 대입된 것도 빠질 건데 16분의 27이 된 거는 더할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6분의 27이라고 쓰면 얘는 나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더해지게 되겠지. 자, 다 온 것 같아요. 4 빼기 64분의 37분의 이거 3개 계산합시다. 그러면 16분의 24 더하기 16분의 18 빼기 16분의 27이니까 결국에는 42에서 27을 빼서 15가 남지 않겠어? 따라서 여기 밑에는 16분의 15가 이렇게 적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약분만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됐을 때가 4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4에서 37분의 60을 이렇게 빼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까지 계산해주면 37분의 4배 하면 몇이죠? 148이죠. 148에서 60을 이렇게 빼게 돼서 37분의 몇이니? 88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7분의 88이 이 x좌표의 변화를 정확하게 캐치한 등비급수의 합이 아닐까라고 쌤이 결론을 내려줄게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갔던 거,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음의 방향 이동하고, 그 다음 양의 방향 이동하고, 또 그 다음 양 이렇게 이동할 때 첫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구조상 똑같은 게 여기서 여기죠. 음에서 이렇게 가야죠. 미안합니다. 음에서 양에서 양으로 갈 때 얘네들이 다 64분의 27이라는 공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 각자 계산해서 빼고 더하고 그랬을 때 등비급수의 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문제였어. 자,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142번입니다. 자, 세 번째 개념 익힘으로 들어갈게요.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선분의 길이의 합입니다. 발전 문제 145번을 같이 살펴볼게. 자, 문제 한번 보시죠. 길이가 1m인 어떤 진자가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진자를 세타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추가 처음에 매달려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전에 올라간 각의 3분의 2배만큼 반대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추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여라. 처음에 잡아당긴 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그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그런데 처음에 세타만큼 당겼다가 놓을 거야. 근데
잡아당긴 거리는 포함 안 되죠. 그러니까 놨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지. 놓으면 일단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거야. 그 다음 추가로 이만큼 더 움직이죠. 그 다음 이만큼 돌아오고 나서 거기에 3분의 2배만큼 또 한 번 가죠. 걔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거기에 또 3분의 2배만큼 가지 않아? 그럼 쌤 생각 잘 들어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근데 처음에 당긴 거리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만큼은 한 번만 이동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3분의 2만큼 갔다가 다시 3분의 2만큼 해서 돌아오죠.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건 2번이야. 맞죠? 그 다음 거기에 3분의 2배만큼 이렇게 갔다가 또 거기에 3분의 2배만큼 돌아오니까 여기서 움직인 것도 2번이야. 그 다음 일로 또 이만큼 가고 또 이만큼 가는 게 또 한 번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만 이게 한 번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2번, 한 번, 2번, 한 번, 2번 움직일 거니까 움직인 거리 합을 구하려면 첫 번째 길이만 하나고요. 두 번째 길이부터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생김새 자체는 부채꼴이야. 부채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R세타라고 정리할 수 있죠. R세타는요, 지금 R은 항상 길이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L 자체가 그냥 세타가 될 거야. 괜찮니? 그러면 처음에 움직인 길이는 이만큼이 세타니까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고 치면 처음에 세타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가 3분의 2세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3분의 2세타죠. 그런데 3분의 2세타는 두 번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이 3분의 2세타란 길이에 또 한 번 3분의 2배가 될 거니까 9분의 4세타죠. 근데 또 두 번 움직일 거니까 9분의 4세타라고 이렇게 써줄 것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3분의 2만큼 가면 또 얘에다 3분의 1을 곱한 애가 나오겠지. 그럼 다 더할 건데 더할 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 나가기 시작하면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다가는 3분의 2만 곱하면 다음 항이 돼. 이 다음 항도 곱하기 3분의 2만 하면 나올 거야. 근데 얘한테 3분의 1을 곱한다고 얘가 나오진 않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얘는 따로 더해주시면 되겠지. 전부 다 더할 건데 세타는 그냥 맨 앞에 한 번만 있을 거니까 하나만 더해주고 자, 여기서부터는 등비급수에 해당이 되니까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더하기 뭐가 될 거냐면 1-r분의 a가 될 거여서 자, 1-r이라고 치면 3분의 2가 r이니까 3분의 2가 이렇게 곱해지고 자, 첫 번째 항이 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2세타가 이렇게 등장하겠죠. 괜찮아? 따라서 세타 더하기 3분의 1분의 얘니까 3분의 1로 나눴다는 얘기는 3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3이 요 앞에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약분되면서 4세타가 나오지 않을까. 맞죠, 얘들아? 따라서 이 결과의 합은 5세타가 될 거고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죠? 정지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지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자, 어떠한 진자가 매달려 있다고 했는데 놓으면 이렇게 한대. 근데 계속 3분의 2만큼 줄어들어도 계속 3분의 1 곱해도 0은 안 되죠. 0에 가까워지겠지만. 그러니까 등비 급수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정답이 5세타로 끝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발전 문제 145번을 봤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개념 익힘 4번 넘어가서 이번에도 선분의 길이의 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 148번 문제를 우리 같이 다뤄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B1, C1이라고 하자. 또 AB1과 AC1의 중점을 B2, C2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자, CB1, B1C1, C1B2, B2C2 이런 식으로 다 더하래요. 길이를. 즉 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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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CB1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렇단 얘기야. 정삼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B1이 좌변, 우변, 그러니까 좌변, 우변? 잘못 말했습니다. 자, B1을 중심으로 절반, 절반 길이가 같죠? 그리고 꼭지각에서 이등분선을 내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이 되는 게 참이죠. 맞죠? 봐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꼭지각에서 수선을 땅 하고 내렸을 때 수선이 되면서 양쪽을 수직 이등분하잖아. 그게 이등분 삼각형 특징인데 지금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다 얘도 갖고 있겠지? 그래서 절반으로 탕 쪼갤 거고 여기가 60도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얘들아? 그렇죠. 특수각 60, 90, 30이니까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내가 먼저 CB1을 생각해 보면 이 길이는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게 CB1이겠죠. 그럼 다음으로 B1, C1을 생각해 보니까 잘 봐. 여기 중점이고요. 여기 중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점이어서 정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평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야? 1대 2의 닮은비가 성립하죠. 그럼 이 길이가 2라고 치면 B1이랑 C1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그 절반인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닮음이 1대2 닮음이니까요. 그러면 B1이랑 C1을 연결해 놓은 이 선분의 길이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 살펴볼게. 자, 여기가 1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왜냐? 이 삼각형 닮음인데 2대 1이야? 그럼 여기 루트 3이었어? 그럼 여기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아, 따라서 몇이니? C1B2죠? 자, C1B2의 길이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또 절반일 거니까 B2, C2를 연결한 이 친구는 또 절반인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들을 쭉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급수이긴 할 건데 얘에서 1로 갈 때는 곱해지는 게 루트 3분의 1인데 얘에서 1로 갈 때는 루트 3분의 1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 어때? 얘에서 1로 갈 때 2분의 1이 곱해졌고 얘에서 1로 갈 때도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아, 한 칸씩 뛰면서 지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을 다 더한다고 치면 걔는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의 전체 급수를 구할 예정인 거고 짝수 번째 항은 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라는 등비급수를 다 더할 예정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각자의 등비급수를 구해서 걔를 더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잘 보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r분의 a를 할 거니까 자, 1-r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이 루트 3이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1-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1이 딱 등장하겠죠. 그러면 2분의 1분의 루트 3은 2루트 3이 될 거고 2분의 1분의 1은 2가 될 거니까 둘이 더해진 이 값이 최종적으로 저 길이들이 합해진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을까 얘들아?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평행한 선들끼리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을 이룰 거란 얘기야. 평행한 것끼리. 그러니까 굳이 첫째 항, 둘째 항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가고 B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한 칸씩 띄면서 가는 거야. 각자를 합해주면 되겠지. 다 더할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2루트 3 더하기 2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발전 문제 148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각을 얘기해 드리자면 11시 24분이에요. 그래서 쌤 생일이 11월 24일인데 사실은 이런 농담을 하는 것조차 조금 이상할 정도로 제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지어 인강을 찍는 이제 뭐 메가스터디 이런 강사분들은 앞에 이제 PD 촬영해 주시는 PD가 계신데,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지금 이제 아무도 학원에 없고요. 저 혼자 401호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 아이패드를 마주 보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농담을 하려니까 좀 굉장히 낯선데요. 11시 24분이고 이제 오늘 수업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보강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 쌤이 이렇게 등비급수를 도형에 활용해드리는 이 문제 풀이가 사실은 이번 학원 방학 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쌤이 사실 보강을 추후에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굳이 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빨리 봤으면 하는 거겠죠. 방학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방학을 하기 전에 이걸 찍어놔야 여러분들이 방학 때 공부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잘 방학 내에 활용해 주셔야 쌤이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촬영하는 의미가 더욱 생길 것 같고요. 잘 참여해 주고 있어서 또 잘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겠죠. 자, 여기서 쌤이 첫 번째 암호 드릴게요. 첫 번째 암호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쌤이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쌤이 내일 여러분들 수업 제때 잘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를 요구할 거예요. 첫 번째 암호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잘 대답해 주시고 이따가 두 번째 암호도 또 등장할 거니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암호 나의 아저씨입니다. 오케이. 자, 148번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개념 익힘 넘어가서 5번 개념 익힘 보면 이번엔 도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도 또 복잡한 도형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공비 R이랑 첫 번째 항 A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 자, 문제 길어요. 발전 문제 151번에 괄호 1번, 괄호 2번이 있는데 쌤이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괄호 1번을 다뤄드릴 테니까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 B1이랑 C1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B1, A1, C1이라는 각도가 120도인 이등변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선분 B1, C1의 위에 있고 A1, B1과 뭐 A1, C1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공통된 부분에 색칠해서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할 때 또 R1에서 뭐 만나는 점을 B2, C2라고 하고 또 한번 120도를 형성하고 등등등 해서 계속 구해 나갈 건데 처음에 색칠된 부분이 R1이라면 두 번째 색칠된 부분이 R2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했을 때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요. 그때 Sn을 극한으로 보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자, 이 화면에는 색칠이 잘 돼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색칠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자, 색칠을 조금 도와드리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죠. 자, 저기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될 텐데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빼는 거죠. 누구를 뺄까? 그 안에 접해 있는 누가 봐도 반원이잖아. 그러면 반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알아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반원이 넓이가 몇일까 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죠. 괜찮아? 자, 잘 봐. 이등변입니다. 그 다음 이 길이가 현재 8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생각은 이 절반을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에 내린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가 120도였기 때문에 전체가 여긴 60도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얘가 60도라면 특수각이 성립하면서, 자, 이 길이가 4고요. 얘는 1대 루트 3이니까 몇이 되겠니? 1대 루트 3이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3분의 4 루트 3이 이렇게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럼 봐봐. 3분의 4 루트 3이 1이면 거기다 루트 3을 곱하면 3이랑 약분되면서 4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높이라는 게 3분의 4 루트 3이고요. 밑변이라는 게 8이니까 결국에는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8에다가 내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결국에 약분이 이루어지면서 3분의 16 루트 3이 삼각형의 넓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괜찮니?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반지름을.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봐봐. 지금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원이 분명히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여기는 90도고요. 이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이었고 이 길이는 당연히 4였습니다. 왜냐하면 1대 루트 3이 성립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꼭지점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선을 내려. 그럼 봐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면 얘는 반드시 90도일 수밖에 없죠. 이거 맞잖아? 접선과 원의 중심이 딱 이어지면 여기 90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삼각형. 봤더니 이 빨간색 삼각형은 큰 삼각형과 닮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90도고 이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AA 닮음일 거 아니야. 각 두 개가 같은 닮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닮음비가 성립할 거고, 그럼 봐봐. 1대 루트 3대 2란 말이야. 그 말은 얘가 30도니까 여기 60도고 1대 루트 3대 2겠죠. 맞아? 근데 여기가 2인데 4니까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2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할 거 아니야. 쌉동이? 오케이. 그럼 여기가 2기 때문에 이게 뭐야? 원의 반지름 아니니? 좋습니다. 자,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2기가 2라고 밝혀지는 순간 우리 이 반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반원 갈게요. 반지름 길이가 2입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근데 원이 통째로가 아니고 절반이 잘려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게 될 거고, 그럼 얘가 2파이가 아니겠니? 와우.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지금 색칠된 부분 넓이가 결국 3분의 16 루트 3에서 2파이를 뺀 이 친구가 첫 번째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지금 이 큰 삼각형이 있었어. 그 안에서
또 한 번 어떤 도형이 비슷한 구조로 생길 거고, 그러면 닮은 비가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되고,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 비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만약에 닮은 비가 어떤 두 개가 A 대 B의 닮은 비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넓이 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A제곱 대 B제곱의 넓이 비를 갖게 되는 게 맞죠. 그럼 쌤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이 축소된 삼각형에서 또 한 번 일어나는 건데, 이 전체 삼각형과 이 축소된 삼각형의 비율만 파악하면, 그치? 어떤 비로 축소가 이루어졌는지만 파악하면 어차피 그의 제곱이 넓이의 비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잘 봐. 처음에 이 길이가 8로 시작을 했어요. 맞잖아? 두 번째는 이 원의 지름이 그 길이가 됐는데, 방금 전에 반지름이 2라고 밝혀냈으니까 지름은 4죠. 그럼 얘들아,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죠, 얘들아. 지금 길이비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넓이 비는 어떻게 될까? 그의 제곱에 비례하게 줄어들겠죠. 지금 닮은 비가 1대 2라면 넓이 비는 1대 4가 될 거니까, 결국 여기서 칠해지는 새로운 세 군데의 넓이는 원래 있던 것의 4분의 1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일어난 일은 또 4분의 1배가 될 테니까, 지금 넓이를, 같은 구조의 넓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해갈 건데, 걔가 넓이가 점차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곱해지고, 걔들이 총 다 더해졌을 때는 그게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R은 4분의 1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끝난 거예요. 자, 1-R분의, 즉 4분의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3분의 16 루트 3 빼기 2파이가 이렇게 등장하면 얘가 결국 급수의 수렴값이겠죠. 그럼 얘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으로 나눴다는 건 3분의 4를 곱했다는 의미와 똑같잖아. 그래서 3분의 16 루트 3 빼기 2파이를 갈겨주면 얘가 정답일 텐데, 자, 쓰여있는 보기에 맞춰서 계산까지 해주면 9분의 64 루트 3에, 자, 얘까지 계산하면 빼기 3분의 8파이가 되지 않을까로 결론 내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에 있죠, 아마? 네, 지금 3번이죠, 얘들아. 3번으로 이 문제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쌤이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지금 R이라는 공비를 구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갔죠. 그 이유는 뭐야? 닮음의 문제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닮음 문제의 케이스는 길이의 비를 파악하면 넓이의 비가 자연스럽게 유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R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데, 첫 번째 항을 열심히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이 문제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가로 2번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서 풀어보시고, 개념 익힘 6번으로 가서 등비급수의 활용, 부채꼴 넓이의 합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도 가로 1, 2번이 있겠으나 쌤이 1번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2번 한번 연습해봐. 자, AB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 BC가 4고요. AB가 2인데 BC가 4야. 그 다음에 ABC가 60도예요. 그랬을 때 사각형 D1, B2, F1이 마름모가 되도록 세 선분의 각자 점을 잡고,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에 색칠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R1, R2 또 한 번 그림을 그려 나갈 건데, 결국 그 다 칠해져 있는 SN이라는 그 친구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또 한 번 등비급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볼게요. 내가 제일 먼저 파악한 사실은 뭐냐면, 자, 이 길이가 2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 BC의 길이가 4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 이 각도가 60도라고 알려줬습니다. 느낌 이상한데? 왜냐하면 얘가 60도예요. 근데 얘가 2야. 얘가 4야. 묘하게 이 빗변이 1대2가 성립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것 같아. 괜찮?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얘는 마름모이고, 마름모는 기본적으로 뭐니? 평행사변형이죠. 여러분들 뭐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사각형이라는 범주 안에는 이렇게 사다리꼴이라는 범주가 있고요. 그러면 사다리꼴이 아닌 사각형이 있고 사다리꼴이 있는 건데, 사다리꼴은 뭐야? 얘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마주온 변이 평행한 상태죠. 그럼 그 안에는 또 평행사변형이라는 친구가 있고, 평행사변형 이라는 친구가 있고, 얘의 특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죠. 즉 평행 세트란 얘기야. 또 그 안에 집단을 보면 그 안에는 직사각형이 있고 마름모가 있죠. 직사각형은 뭐냐면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죠.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인데 다 같다는 얘기는 전부 다 90도로 딱딱딱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마름모라는 친구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친구죠.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의 특징과 마름모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공통분모가 바로 뭐야?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사각형 중에서는 사다리꼴이 있고 사다리꼴이 아닌 것들이 있고, 사다리꼴 내에서는 평행사변형이 있고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들이 있고, 평행사변형 내에서는 직사각형이 있고 마름모가 있고 그 둘 다 아닌 것도 있고 그 둘 다인 경우도 있고, 그 둘 다인 게 뭐고?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냐? 마름모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름모란 얘기는 평행사변형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모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따라서 이변과 이변이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쌤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보시면 결국에는 이 큰 삼각형이랑 이 작은 삼각형이 결국엔 뭐가 될 거야? 닮음이 될 거야. 그럼 얘기 잘 들어. 내가 결국에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있죠,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마름모의 넓이에서 이 호의 넓이를 빼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호의 넓이를 빼려면 뭐가 필요해? 호의 반지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그 반지름을 구해내야 되는데, 쌤이 예를 들어서 그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둬서 여기를 x라고 뒀다고 쳐. 그러면 마름모기 때문에 이 길이도 x일 수밖에 없죠.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야. 그러면 이 길이는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AD1의 길이. 자, 2대1의 비율이 성립하는데 닮음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 x라고 내가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1대2의 비가 성립하니까 여기가 2분의 1 x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또 한 번 뭐야? x죠? 왜? 여기 둘 다 호잖아. 그리고 마름모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잖아. 그럼 봐봐. 이만큼이 x고 이만큼이 2분의 1 x면 둘이 합쳐주면 몇이야?
2분의 3x죠. 근데 걔가 몇이니? 2잖아. 저 길이 2잖아요. 아, 그러니까 x라는 호의 반지름 길이가 지금 몇이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쵸? 3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3분의 4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동의해요? 아,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분의 4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호의 넓이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자, 오케이.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마름모 넓이 구하셔야죠. 마름모 넓이 구할 건데, 자, 봐봐. 60도인데 이 길이 같으니까 내가 얘를 절반 탕하고 쪼개면 얘 정삼각형이죠. 왜? x, x. 그럼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각이 똑같아서 60, 60일 거란 말이야. 그게 정삼각형이야. 그리고 그 정삼각형의 2배를 한 게 마름모죠. 이렇게.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 정삼각형 넓이 봅시다.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 이 길이가 x야.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넓이는 몇이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x제곱. 따라서 내가 이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얘 제곱을 한 9분의 16을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탕탕 돼서 4기 때문에 9분의 4 루트 3이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 정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합쳐져야 마름모죠. 그러니까 마름모의 넓이, 이 친구의 일단 넓이는 9분의 8 루트 3이 아닐까요? 2배 했으니까. 거기서 뭘 뺄 거야? 호의 넓이 빼야 되겠죠. 그 호라는 건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를 뺄 건데, 자, 이 길이 하나가 3분의 4고 여기는 60도니까 결국에는 파이 곱하기 r제곱 9분의 16에 곱하기 360도분의 60이니까 6분의 1을 이렇게 곱하게 되지 않겠어? 따라서 2로 약분하면 3이고 8이니까 결국에는 27분의 8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괜찮죠? 그럼 이제 다 나왔어. 첫 번째 친구의 이 모습은요, 얘는 결국 9분의 8 루트 3에서 27분의 8파이를 이렇게 뺀 값이 등장할 것 같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이제 두 번째 일거리 찾으러 갈 건데요. 잘 생각해봐. 이외에도 r을 구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왜? 처음에 이만한 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번엔 이만한 곳에서 똑같이 있게 될 거라는 거잖아. 맞으세요? 맞으시죠? 맞아요. 그럼 처음에 이 길이가 2였어. 그치? 근데 이 길이는 방금 x였으니까 3분의 4였어. 그럼 닮은 비가, 길이의 닮은 비가 2대 3분의 4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1대 3분의 2라고 써도 괜찮죠. 맞죠? 1대 3분의 2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길이의 비면 넓이 비는 제곱의 비율이니까 1대 9분의 4가 넓이 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얘랑 얘는 무조건 닮음일 거고 넓이 비가 9분의 4니까 아, 공비 r이 결국에는 9분의 4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도 끝나버렸죠? 자, 어떻게 할 거야? 1-r분의 9분의 4분의 자, 첫째 양 얘를 그냥 통째로 1로 얹어주겠지. 그러면 9분의 5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5분의 9를 곱할 거고요. 그 안에 9분의 8 루트 3이 등장하고 빼기 27분의 8파이가 등장하니까 결국 이 급수의 수렴값은 약분이 이루어져서 5분의 8 루트 3 빼기 15분의 8파이가 될 텐데, 자, 보기에서 정리되어 있기로는 지금 웬만하면 15로 묶었죠?
그럼 15로 묶게 되면, 자, 15분의 1로 이렇게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긴 3이 곱해질 테니까 24 루트 3 빼기 8이잖아. 그럼 맨 앞에 8로 묶이지 않겠어? 그러면 3 루트 3에 빼기 1파이, 파이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자, 한번 보죠. 보기 중에서 보면 15분의 8 곱하기 3 루트 3 빼기 파이 3번이죠 얘들아. 3번에서 이 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번이 정답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로 정리를 좀 할게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 많죠. 여기에서는 힘 좀 내시고. 자, 이번에는 개념 익힘 7번이고요. 자, 쌤이 기억하기로는 얘가 마지막 개념 익힘이거든. 오늘 수업은 이 개념 익힘 7번의 문제까지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익힘 7번의 발전 문제를 보면 이번에도 괄호 1, 2번이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쌤이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문제를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일단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O가 있다. 자, 지름이 4네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각각 DP라고 하자. 자, 수직 2등분선과 수직 2등분선이 위쪽 반원과 만나는 그러한 점을 EQ라고 하고, D를 한 변으로 하고, 귀찮네. 그 다음에 원 O와 A에서 만나며 선분 DF가 대각선인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PQRS를 그린대, 정사각형을 반대쪽에. 그랬을 때 내부의 공통 부분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 모양과 도형과 원의 내부에 또 공통 부분인 거기에 색칠돼서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서 나왔어. 오케이, R1 인정. 그 다음 그림 R1에서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 D2인 D의 길이의 절반인 원을 추가로 그립니다. 그려서 이번에는 또 O2를 그려서 똑같은 걸 진행을 할 거야. 근데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뭐냐면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할 거냐, 얘랑 얘를 합친 친구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어차피 얘를 구해놓고 2배를 하면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색칠되어 있냐면 얘랑 얘가 색칠되어 있어. 그러면 얘랑 비슷한 모양의 얘를 구해놓고 이번엔 4배를 할 거죠. 4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을 또 보시면 여기서는 얘랑 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몇 개니? 8개지.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친구를 구해놓고 8배를 하시겠지. 그러면 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어떤 급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도형에서 급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개수라는 친구를 쌤이 먼저 고려를 하면 개수가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룰 수가 있죠. 무슨 말이야? 개수를 쌤이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개수에 대한 수열이라고 하면 이 AN이 등비를 이루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N은요, 도형의 넓이가 될 건데, 도형의 넓이가
또 지끼리 등비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친구가 개수의 첫 번째 항 곱하기 등비 R1이라고 할게. R1의 n-1승이야. 얘가 AN이야. 개수가 등비를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가 점점 축소되면서 일정 비율로 축소되면 이 BN이라는 친구도 첫 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G의 축소비를 R2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넓이를 구할 때 매 항이 진행될 때마다 개수의 등비 수열과 도형의 넓이의 등비 수열이 곱해지는 꼬라지가 아닐까. 그래서 AN과 BN을 곱한 친구가 하나의 CN으로서의 등비 수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 CN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첫 번째 항은 A, B고요. 그 다음 둘이 곱해지면 R1과 R2의 n-1승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살짝 못했어요. 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개수를 얘기하시고 왜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십니까? 왜 둘을 지금 따로 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쌤이 이 문제에 녹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처음에 A1이요 개수인데요 두 개입니다. 저 친구가 두 개 있어. A2는 4개야. A3는 8개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 다음번에는 하나 둘 해서 16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름대로 G의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근데 B1이란 친구는 뭐냐면 이거야. 이 넓이요. B2라는 친구는 뭐냐면 이거야. 축소된 넓이요. 넓이가 축소되고 있잖아. B3라는 친구는 뭐냐면 이거야.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첫 번째 그림에서는 2 곱하기 얘 아니야?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얘라고. 그 다음 더하기 4 곱하기 얘잖아. 그 다음 8 곱하기 얘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면 결국엔 방금 쌤이 말해준 것과 같이 결국에는 A 곱하기 B, 그러니까 AN 곱하기 BN이 곱해진 게 어차피 새로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급수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곱해진 A, B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C1이란 얘기야. 그 다음 R1과 R2가 곱해진 이 친구가 새로운 R이 돼버릴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개수랑 도형의 넓이의 비는 좀 따로 셀 필요 있지 않을까. 자, 근데 개수는 이미 다 문제에 맞춰 써놨어. 쉽잖아. 2, 4, 8, 16. 그럼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돼? 얘의 넓이만 제대로 파악하고 걔에 대한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해내서 어떠한 비율로 축소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들어가 볼게. 그러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AB의 길이가 4라 그랬어요. 자, 살펴보자. AB의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요. 얘는 지금 지름이죠, 당연히. 중심을 통과하니까. 근데 AC의 중점에다가 탕점 찍고 CB의 중점에 탕점 찍었기 때문에 지금 지름이 4등분 되어 있는 상태지. 그럼 현재 이 길이는 몇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길이 또한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얘들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럼 지금 뭐가 형성됐냐면 이러한 부채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싹 선을 내리면 이 길이와 이게 같아요. 그럼 쌤 생각은 내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뭘 빼면 돼? 이 부채꼴 전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만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만? 괜찮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뭘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얘가 2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을 밝혀내야 되는데 어떻게 밝혀내는 게 가장 수월할지는 좀 볼게. 자, 문제를 읽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만 읽어보면 이씨의 수직 이등분선. 오,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 되게 웃기네요. 왜냐면 봐봐. 뭐 대단할 것도 없구나. 잘 보세요. 이 길이가 현재 반지름이니까 2죠. 그럼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내렸다는 얘기는 쌤이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수선을 내렸는데 걔가 이등분했던 얘기는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얘기죠. 누가? 얘가. 그러면 이 길이도 2니까 2가 돼서 정삼각형일 수밖에 없지 않니? 맞죠? 그러면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봐봐. 여기다 쓸게. 이 길이가 2야. 근데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는데 2등분이 됐다는 얘기는 얘까지 그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았다는 얘기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얘기잖아. 근데 얘랑 얘가 같으면 얘도 2가 되고 그러면 2니까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럼 정삼각형이면 이 길이가 무조건 미안해. 길이가 아니죠. 이 각이 무조건 60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여기 수직이 이렇게 처리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자, 끝난 것 같아. 왜? 이 부채꼴 전체의 넓이를 구하면 걔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맞나요? 파이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부채꼴의 넓이일 거야. 거기서 이 삼각형을 빼야 되는데 현재 이 길이가 1이고요. 60도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이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뺄 건데 1 곱하기 루트 3을 2로 나누면 돼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루트 3일 거란 얘기야. 따라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모습, 이 친구의 모습이 결국에는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빼낼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B1은요 지금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소비를 생각하겠죠. 개수의 등비수열은 따로 위에 써놨으니까 축소된 넓이에 비해 등비수열만 볼 건데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D2인 즉 D2의 길이 D2의 길이가 현재 루트 3이었잖아. 그럼 반지름이 이번에는 2분의 루트 3이 되었단 얘기야. 그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 되었단 얘기야. 맞죠? 그러면 처음 반지름은 몇이었는데? 처음 원의 반지름은 2였잖아. 처음 원의 반지름이 2였는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 된 거죠. 그럼 얘를 비율을 따져보면 1대 4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맞아요? 얘가 뭐야? 2원과 두 번째 원의 길이비죠. 닮비. 그러면 얘의 넓이는 당연히 넓이비가 그대로 성립을 할 거고 얘가 길이의 비기 때문에 넓이비는 각자를 제곱해서 1대 16분의 3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얘가 넓이비겠죠. 그러면 B1이라는 하나의 그림에서 B2로 넘어갈 때 16분의 3이 곱해졌을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2고요. 두 번째 항부터 이제 공비가 이렇게 취해질 거 아니야. 2 곱하기 2의 n-1승.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첫 번째 항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16분의 3의 n-1승이 이렇게 취해질 거 아니야. 근데 결국 A1과 B1을 곱해야 결국 C1이라는 첫째 항이 칠해진 부분이 나올 거고, A2와 B2를 곱해야 두 번째 항, 얘를 4개 칠해야 되니까 C2가 나올 거야. 그럼 결국엔 이 둘을 곱해야 CN이라는 수열이 우리가 진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수열이 나올 거고, 그러면 첫째 항 곱해지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첫째 항이고, 그 다음 공비끼리 곱해질 거니까 8분의 3의 n-1승이 결국에는 두 개의 각자의 등비수열을 곱해서 만들어진 진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이지 않을까. 자, 게임 끝났죠 이제. A- 공비 R 8분의 3 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을 갈길 거고, 얘가 8분의 5고 8분의 5로 나눴으니까 5분의 8을 곱한 것과 똑같을 테니까 3분의 4파이 빼기 루트 3을 계산해 주시면 답은 15분의 32파이 빼기 5분의 8 루트 3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보기에서 한번 봅시다. 15분의 32파인데 지금 다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도 15로만 바꿔주면 얘가 3이 곱해질 거여서 24 루트 3이 빠지겠죠. 그럼 답은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3번이죠, 얘들아. 오케이. 자, 쌤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개의 도형에서의 등비급수를 보여드렸고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아직까지는 할 만한 정도 아닐까 싶고,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좀 스스로 힘으로 잘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쌤이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암호는 미생입니다. 미생이에요. 미생도 드라마인데 나름대로 완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다 미흡한 존재들 아니겠어? 그래서 아직 미완인 우리의 삶이, 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남은 1년 동안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말 열심히 1년을 후회 없이 보내보고, 쌤도 마찬가지라 그랬어. 그때, 그 시점에, 그 지점에 도달하면 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을까.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나고 유튜브 영상을 끈다라고 해서 바로 덮고 놀지 마시고 딸려있는 문제들 계속해서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암호와 두 번째 암호를 이제 쌤한테 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